오랜만에 시험관 브이로그를 이렇게 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 그 남편과 함께하는 야구 영상들이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그 유튜브 주 시청자분들이 이제 남성분들로 막 바뀌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컨텐츠들을 좀 만드느라고 약간 시험관 브이로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난 그 6월 한 달은 제가 자궁경을 하고 쉬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남편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푹 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행복했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요 근래에 가장 행복했던 달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시험관을 그 쉬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주변에서 시험관을 그렇게 바쁘게 하다가 한두 달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잠깐 목이 아픈 관계로 마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제 목소리도 함께 맛이 갔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좀 새벽에 끙끙 앓고 남편이 이제 또 집에 왔는데 계속 새벽 내내 좀 저를 간호해주고 강아지가 피부병 때문에 몸을 많이 가려워해서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요즘 잠도 많이 못 잤어요, 예민해져서. 남편이 어제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강아지까지 케어하고 저까지 돌보느라고 좀 고생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온 가족 모두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픽업을 하고 왔어요. 배아이식을 하지 않았는데 픽업을 하고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궁경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서 자궁을 약간 자극시켜주는, 청소해주는 정도의 시술을 하고 이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주인가 이제 제가 평소에 배란이를 막 체크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는 자임을 시도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까 사실 뭐 그런 건 무의미하고 병원에서 알려주는 스케줄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평소에 뭐 체크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되나? 아무튼 뒷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씁쓸히 하는지 아실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제가 생리를 매달 초에 1, 2, 3, 4, 5, 6 이때쯤에 항상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 주기는 칼 같아요. 이제 7월이 시작됐고 나의 좋은 행복했던 6월은 끝났구나. 이제 생리를 하겠구나.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험관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달력을 보고 있는데 내가 관계를 맺었던 달이 배란일이랑 약간 좀 일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또 그날따라 저녁에 착상혈 비슷한 갈색 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맘때쯤이면 생리를 앞두고 있으니까 생리할 때가 됐으니까 이게 생리인지 착상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임신 테스트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테스트기는 쌓여있으니까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온 거죠. 근데 그 2줄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너무 희미해. 그래서 씨약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2개를 해보고 3개를 해봤는데 그런데도 연한 희미한 2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진짜 임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인 어제 제가 바로 내원을 했습니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동결 3차를 준비하고 있고 자궁 상태나 나팔관의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컨디션엔 이제 자궁이나 나팔관의 상태가 이렇게 좋은 컨디션인데 자꾸만 착상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과 이것저것 그 지난 시간에 진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공격적인 처방을 요구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때 좀 원장님이랑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뭐 트러블이라고 하면 트러블이고 아니면 뭐 그냥 진료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담당하시는 원장님의 이름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원장님께서 제가 공격적인 처방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조금 불쾌해하셨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뭐 프라이드, 이것저것 나라에서 제한을 둔 걸 자기는 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는 와중에서 이 욕설 비슷하게 특정 지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한 건 아니었고,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타 병원, 무분별하게 환자들마다의 저마다의 기준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을 만든 건 타 병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흥분을 하시면서 그 상대 병원에 대한 그 좀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욕을 하셨고, 그걸 그 진료실 안에 있던 간호사 두 분도 들으셨거든요.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도 당황을 했지만 그게 뭐 저한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이 그렇게 흥분하시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집에 오니까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했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좀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너무 속상하다. 내 몸을 맡겨야 하고 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사람인데 신뢰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손을 바꾸기에는 이미 그분은 저의 상태를 다 알고 이분과 채취의 과정부터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좀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상의를 했는데 엄마는 바꾸지 말아라, 일단은 동결 3차도 그분을 믿고 진행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병원에 가기 전날까지 새벽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손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어제 7시 반 첫 진료를 다른 선생님에게 봤습니다. 손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다른 쌤께 진료를 어제 처음 받고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제가 리액션이 원래 되게 흥부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제 딱 진료실에 들어섰는데 그분께서 테스트기 2줄 나왔다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병원에 다 이야기를 해놨었거든요, 전화로. 네, 3번 했는데 3번 다 희미하게 2줄을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차수 때도 시약선이 많이 나와서 조금 그걸 좀 많이 믿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색 혈이 착상혈인지 생리인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하니까 원장님께서 이거 임신이면 대박인데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궁경하고 나서 자연 임신돼서 오는 애들 되게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자신감 있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저도 같이 약간 힘이 나는,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원장님을 바꾸니까, 선을 바꾸니까 또 리프레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궁경도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자궁경을 하고 나서 자임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도 카페에 그런 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나 진짜 자연임신인가? 이렇게 자연임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이 나에게? 그래서 일단 초음파 보자 라고 하셨고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 그런데 이게 생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착상이 돼서 뭐 임신에 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건지는 아직 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 초음파로는. 그래서 피검을 일단 해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검하고 가 이러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오일배양 4개 남았지? 이래서 네 맞아요 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자연임신 아니더라도 시험관 바로 시작하면 오일배양 2개씩 할 거야 라고 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 전에 담당쌤께는 그렇게 빌고 빌어도 안 된다고 했던, 내가 욕을 먹어야 했던 그 배아이식 2개가 이렇게 쉽게 된다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오일배양이 4개가 남았어요. 저 이제 3차 해요. 전 나이가 안 돼서 하나하나씩 밖에 이식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2개든 3개든 이식해서 확률을 올려야 하잖아요. 다트야?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몸이 힘든데,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가족들이.
빨리 어떻게라도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무시할 순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의사들은 다 다태아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임신이 그만큼 간절하고 확률을 어쨌든 높여야 되는데 두 개를 임신을 배아를 이식을 해서 다태아가 되지 않고 단태아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모든 상황에 최악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너무 제가 진절머리가 나서 그 손을 바꾼 쌤이 그렇게 딱 말하자마자 그냥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번 찼을 땐 내가 실패하더라도 찝찝하진 않겠다. 그런데 그 전 선생님께는 이번에도 버리는 차수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피검사를 하고 나왔고 피검사 결과가 월요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7시 반에 첫 진료를 보고 어제 11시 반, 12시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간호사쌤께서 임신 수치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임신 수치요? 몇 시 나왔는데요? 하니까 잠시만요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하시더니 원장님께서 자연 임신이 됐어. 일단 임신 수치는 나왔는데 이게 좀 2점대네 2점 중반대네. 그래도 2차 피검을 하러 가야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2점대나 3점대면 2차 피검 다들 하시는 거 아시죠? 2차 피검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검 수치가 0점대로 떨어지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지만 시험관 그 다음 차수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라고 하니까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선생님께서 전화를 끊으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게 정말 임신 극초기여서 이 수치가 나온 건진 정말 모르니까 일단은 화요일날 피검사를 하러 와라 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전화기 끊고 어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테스트기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희미하게 두 줄이 나오는데 사실 어제 밤이었으면 또 그 전날 했던 것보단 진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착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혹은 착상은 됐는데 그 이후로 발전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결 2차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 동결 2차는 배아를 이식을 했었고 지금 상황은 일단 자임이 된 거죠. 이번에 2차 피검 때 0점대로 수치가 떨어진 걸 만약에 확인을 했더라면 원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에 3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3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쩌면 이쌤께서 공격적인 처방을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선생님은 저랑 그렇게 기싸움을 했는데도 동결 3차 때 처방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다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손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게 몸에 대한 컨디션인데요. 제가 어제 열이 났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날부터 조금 많이 목도 너무 아프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진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게 착상되는 과정에서 약간 몸살이 온 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좀 타이레놀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임이 이렇게 어쨌든 된 것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 물론 저는 자임도 시도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그 전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환경적인 그런 여건상 일단 시험관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9kg가 쪘어요, 여러분. 저는 워낙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살이 쪄본 적이 없는데 시험관을 하면서 9kg가 찌면서 처음으로 50kg대에 진입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쉬는 달에는 제가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친분이 있는
한 올해 7, 8년 정도 알고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께 친정집에 계시는 한의원인데 거기가 난임병원으로 되게 유명해서 지역에서 상도 받은 그 이제 시장상이랑 구청장 상도 받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난임과 관련된 한약들을 좀 지어주는 병원인데 거기가 이제 다이어트 약을 같이 해요. 근데 그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시험관을 하는데도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해도 되냐? 그래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복용을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살을 빼고 오히려 더 시험관 착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제가 6월 한 달은 일부러 조금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 영상 보시면 많이 잘 먹기도 한 거 보셨을 거예요.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되게 소식하거든요. 먹기는 하는데 그걸 많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전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군것질 조금 줄이고 어쨌든 다이어트 한약을 하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체중을 제가 한 6kg 정도를 한 달 안에 뺐어요. 그래서 이게 체중을 빼고 약간 면역을 좀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도 자연임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과감히 해보거든요. 저는 이게 무조건 약간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자궁경 일단 하셨던 그 달에 무조건 자임시도 해보시고요. 자궁경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배란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무조건 자임시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살 빼는 거. 자궁경 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여러분께 약간 프리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뭐 이제 제 댓글 보시니까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약간의 일탈로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술은 안 했거든요. 술 안 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거 가끔 먹고 건강하게 여기저기 많이 즐겁게 다니고 좋은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졌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됐든 조금 체중이 많이 불어나셨던 분들은 그 이참에 쉬는 한 달 동안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자임이 됐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남편한테 나 임신됐어. 응? 시험관 안 했잖아. 그래서 근데 됐어. 착상이 됐대. 수치가 나왔대. 2차 피검하러 오래. 얘기하니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 내가 무슨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병원 갔다 오고 제가 혼자 다 하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임신했을 때 나 임신했어 하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요. 저는 월화,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2차 피검을 하게 됩니다. 2차 피검 결과도 바로 제가 영상 업로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 토요일날 이제 또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뭐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정을 다 비워서 친정에서 좀 쉬다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병원에 가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물 건너갔는데 화요일날 또 이제 피검 수치가 또 떨어졌다, 임신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화수목 금까지 진짜 푹 쉬려고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오늘도 계속 강의가 있고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험관 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저의 유튜브 놀러와 주시고 많은 분들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